네,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오늘 6.25 전쟁 당시 숨진 미군 유해 50여 구를 미국 측에 인도할 예정인데요. 미북 정상이 합의한 약속 이행에 첫 걸음을 뗐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늘 원산 비행장에 지금으로부터 한 40분 전쯤에 7시쯤 도착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자, 미군 유해 송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자, 송환일로 정전협정 기념일 65주년 되는 날로 선택한 이유가 북한 측에 따로 있을까요? 65주년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좀 의미가 있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제 꺾어지는 해가 특별히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가 지금 65주년이고요. 65주년에 미국의 유해를 송환한다라는 것은 북한이 늘 원하고 있는 그 미국과의 관계 개선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발 더 나가면 지금 북한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 종전 선언도 좀 일종의 압박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입장인데, 이제 이런 날을 기념을 해서 그렇게 유해가 송환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우리 농구 경기할 때 우리 수송기가 북한에 간 적이 있는데, 이번에 미국 수송기가 북한에 간다.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당초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유해라는 것이 휴전선 인근에 있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원산 조금은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원산으로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하는 사인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유해가 판문점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송환이 되는데, 그 근처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근데 판문점 송환을 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55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원래는 200구에서 조금 많이 이제 숫자가 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저희가 좀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또 이동을 해 나가는 거에 이동의 방법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가장 편한 방법은 이제 대규모로 움직이니까 역시 수송기가 가는 것이 좋다. 아마 그런 실용적인 측면이 고려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하필이면 이제 원산 갈마 비행장이냐, 이제 그 부분은 최근에 북한이 그쪽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특히 그 원산 갈마의 관광지구를 방송에도 이미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강력히 그 부분을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멋지게 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카지노 시설과 이제 미국에 마치 이제 있는 애틀란타 시티나 그런 식의 해변가를 낀 관광지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 원산 갈마 비행장 자체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듣고 2015년에 이제 새롭게 국제 비행장으로 단장을 했고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아마 조금 더 언론에 노출시켜서 하는 그런 홍보 효과도 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미군 군용기가 평양이나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북한 측에서도 좀 부담이 될 겁니다. 안보 문제에서 좀 군사적인 측면에서 평양은 아무래도 특수 지역이니까, 또 미국이랑은 아직도 적대 관계가 있는 국가고요. 군용기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북한으로서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간 미국과 북한은요, 유해 송환 시기와 규모, 비용 등 문제로 이견차 보이기도 했는데, 북한이 이번 송환에서만큼은 비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송환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발굴 비용은 보통 북한이 받아왔죠. 이번에도 발굴 비용을 받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때 이것이 이제 4가지 항이 있는데 4항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 후에 기자회견을 6월 12일 하면서 북한이 굉장히 선의의 조치로 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조치를 하는데 비용 문제를 갖고 왈가왈부를 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2번 손해 볼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요. 일부 보도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늦어졌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보도를 하는데, 비용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그 다른 북한의 비핵화 원하는 조치들과 연계가 됐고,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이제 종전 선언과 연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비용을 지불한다 이러면 제재하는 거하고 충돌 일어나는 건 없습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게 미국 독자적인 측면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의회에 이걸 아예 예외 조항으로 했거든요. 그만큼 미국은 이 유해 송환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그 얘기 아닌가요? 다만 이제 유엔 제재에는 이제 이 대량의 현금이 넘어가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제재 예외 조항으로 받아야 할 그럴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명분과 이제 실리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자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에 이어서요 유해 송환까지 아마 오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자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일단은 종전 선언을 단기적으로는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6일, 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해서 결국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이 미국 내의 이제 비판 여론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원래 6월 12일 날 약속했던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북한이 해야 그래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핵화의 동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여전히 협상 과정인데 적절한 시기에 지금 북한이 또 적절한 조치를 해서 최소한의 그 비핵화의 동력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이 종전선언을 요구하지만 이 정도 조치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뭐 종전선언을 바로 하기는 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비핵화 시간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폼페이오가요 트럼프 임기 내 CVID가 목표다 이 시간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북한에게는 어느 정도 압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원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일이죠. 어제 있었던 일이고요. 그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폼페이오 장관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저희가 좀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미국 국내용일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의원들이 질문에 제가 전체 내용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입장이고 또 북한의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고 비핵화의 정의 자체가 맞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공화당, 뭐 민주당, 양당 가리지 않고 이제 비슷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 행정부 특히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어떤 대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일정표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폼페이오가 볼튼이 그동안 언급을 했었던 핵무기뿐만이 아니라 WMD 뭐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한 모든 것이 비핵화 대상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뭐 폼페이오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부분은 아니거든요. WMD 근데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그 안에 부분은 이제 미국 정부의 뭐 공통적인 의견이긴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미사일이 이제 계속 미국의 본토뿐만 아니라 괌을 비롯해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번 일종의 최종 목표를 확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핵화라는 것이 단순히 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연계된 여러 가지 WMD 전체를 지금 결국은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고, 그래야 북한에 대한 위협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원칙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 청문회이기 때문에 원칙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SLBM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질문을 피해간 듯한데요. 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요 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극비리에 뭐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우리 외교부 장관 강경화 장관인데, 자 통일부 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다. 조금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좀 이례적이지만 저는 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맹 관계 차원에서 뭐 장관들이 서로 간의 통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맡은 일과 조명근 통일부 장관이 맡은 일이 다르니까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서 통일부 장관이랑 논의를 할 것이 있겠죠. 한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조명근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직접 접촉을 많이 하고 지난 7월에도 뭐 김영철을 만나고 왔으니까
과연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질문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통일부 입장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을 지금 강화시키고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공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도 같이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한 중인 마크 램버트 이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요. 어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우리 기업들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 교류와 무관하게 대북 제재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제재 해제 이전에 성급하게 경협 진행하는 거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재의 동력을 만약 놓친다면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일정표라든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정성 있는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재는 매우 중요하고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일단 뭐 한국이 제재의 예외 조항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남북 경협 차원은 아니고 그것은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나 통신선 복구 같은 측면에서의 제재 예외였거든요. 다만 한국 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 문제가 나오고 특히 북한이 계속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눈치를 본다는 등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하고 특히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니까 우리 남측에 우리 한국 사람 그 기업인들에게 조금 여유를 갖고 하고 또 조심해라. 혹시 잘못해서 이분이 제재 위반이 되면 전체적으로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민간 기업한테 뭐 정부하고 사전에 잘 상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미국 정부하고도 상의를 했으면은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지난번에 그 농구 경기 한번 기억을 하시겠지만 수성기가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국적기가 북한에 가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라고 기업 입장에서요.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제재 위반이고 또 제재 외 조항을 보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혹시라도 이게 이제 미국의 제재에 걸리게 되면 아주 큰 여러 가지 큰일 나죠. 기업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램버트 동아태 담당 그 부차관보 대행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의 경고면서 뭐 경고면도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석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번씩이나요. 우리 정부가 뭐 의도적으로 그랬으리라고 생각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이라는 국가의 상징적인 제재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제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그런 또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북한 내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리 서울주의 호칭이 여사였는데 갑자기 동지로 바뀌었거든요. 북한 내부에서 여사와 동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여사라는 호칭은 제가 알기로는 김일성, 김정일 그 부인들만 여사라는 호칭이 부여됐고요. 그래서 또 리 서울주 같은 경우에는 또 나이도 어린데 여사라는 호칭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뭐 격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는 아닌가요? 격화는 아닐 거고요. 격화는 아닌 것 같고요. 격화는 아닌 거고 지금 추정하기로는 새로운 어떤 공식적인 역할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여사라는 표현보다는 북한에서는 동지라는 표현이 더 친숙한 표현이니까 그 표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지금 원산 갈마 비행장에 미국 수송기가 도착을 해서요. 7시쯤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뭐 오후쯤이면은 미군 유해 한 50여 구가 오산 비행장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근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